자, 품사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문법 수업이 아닌 이상은 문법 수업까지도 심지어는 초반에는 다른 품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품사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사, 그리고 동사, 그리고 형용사. 이 세 가지 품사를 얘기를 해요. 처음에 품사를 가장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아마도 색깔을 저희가 여기 부여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색깔을 부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명사에는 저희가 파란색을 줄 거예요. 파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에는 저희가 빨간색을 줄 거예요. 빨간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에는 저희가 초록색을 줄 거예요. 초록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명사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로 주어나 목적어가 되곤 합니다. 네, 명사는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뭐죠?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아이들로 동사가 됩니다. 동사는 동사가 됩니다. 말 이상하죠? 근데 이 명사, 동사, 형용사는 저희가 단어를 품사로 나눴을 때의 기준이고 요소로 나눴을 땐 기준이 약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게 됩니다.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들로 그냥 형용사인데 보어가 된다고 할까요? 보어가 됩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보어라는 말을 쓰면은 내지는 동사라는 말을 두 번 쓰면은 내지는 주어나 목적어라는 말을 쓰면 어려워져요. 이게 문법의 기초에 들어가는 단계예요. 문장을 봤을 때 품사로 이해할 수 있다,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나중에.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또 해볼 말은 뭐가 있냐면은 이걸 얘기를 해봐야겠죠. 명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명사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명사에서는. 하나일 땐 그대로 쓰고 여러 개가 되면은 s를 붙여주겠죠. 여럿이 되면 s를 붙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있겠네요. 뭐 주격으로 쓰일 때는 I로 쓰이고 목적격으로 쓰일 땐 me로 쓰이고 이런 변화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가장 간단한 설명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동사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동사의 변화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영어는 동사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사의 변화가 무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길어질 거예요, 내용이. 동사의 변화는 한계가 대략 시제는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용하는 시제는 대충 한 5에서 6가지 정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5시제에다가 긍정, 부정, 의문으로 15가지인데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죠. 일반 동사 일동이라고 쓸게요. 그냥 비동사 비동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총 숫자는 2개죠.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변화 형태가 이렇게 다 경우의 수를 해보면은 한 15개 정도 변화가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동사의 변화 모습은 따로 만들어 놓은 설명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형용사의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형용사는 왜 변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동사의 변화는 그렇다, 아니다, 그러냐 라는
긍정, 의문, 부정, 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시제로는 현재,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 과거, 과거에는 그랬다, 미래, 앞으로 그럴 것이다, 현재 진행,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 이런 5가지 시제를 포함하고 있죠. 동사의 변화에서는. 형용사의 변화는 왜 존재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할 거예요. 동사의 3단 변화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자면 밑쪽에다가 love가 있어요. 사랑하다 라는 love가 있으면은 loved가 있어요. 사랑했다 라는 loved가 있어요. 그리고 또 loved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불리냐면은 과거 완료, 즉 PP라고 불리는데 얘의 역할은 뭐다? 두 군데에서 쓰여요. 현재 완료 문장과 그리고 어디 쓰이죠? 수동태 문장에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는 시제랑 약간 동떨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형용사 역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loved, loved, loved에서 실제로 시제와 관련된 건 2번째까지가 시제랑 많이 관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게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초반에는. 자, 형용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동사의 변화는 시제를 표현해주기 위한 그런 재료가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런 아이들은. 형용사는 어떻게 변하죠? 형용사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뭐한이라는 뜻을 지니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 착한, 예쁜, 내지는 뭐 추운, 더운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에서 형용사가 변하는 이유는 뭐다? 이걸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뭐뭐한 내지는 가장 뭐뭐한 이 말을 해주고자 형용사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문장이 있겠죠. happy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sad도 있을까요? 뭐 다른 거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tall 쓰겠습니다. 내지는 difficult 어려움이 있죠? easy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뜻이 어떻게 된다? 행복한, tall은 키가 큰, difficult는 어려운이죠. easy는 쉬운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필연적으로 언어 발달상 어떤 게 다음에 나오냐면은 더 뭐뭐한 내지는 덜 뭐뭐한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appy는 happier, 더 행복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은 the happiest 해서 가장 행복한이 되겠죠. tall은 더 큰 해서 taller가 되고요. 가장 큰은 the tallest가 되겠습니다. difficult는 문장이 길이가 길어요. 지금 현재 음절수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more difficult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렵다, 가장 어려운은 the most difficult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easy 같은 경우에는 더 쉬운도 존재하겠죠. more easy 내지는 easier, easier이에요. 짧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은 the easiest, the easiest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말도 똑같잖아요. 누가 더 커?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누가 더 잘생겼어? 라고 물어보게 되고 누가 더 공부 잘해? 라고 물어보게 되고 근데 누가 더, 누가 덜, 내지는 누가 가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품사가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달된 거예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는 언제 했어? 라는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발달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는 몇 명이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맡은 바가 달라요.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으로 들어가자면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My mom is happy by coffee time.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드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 문장은 일단 뭘 만들려고 했던 거냐면은 수동태 문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수동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약간 적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잘 만든 문장이에요. 이런 문장을 만들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My mom is happy by coffee time. 이해는 돼요. 이 말을 누구한테 해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만큼 좀 약간 이해는 가능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문법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엄마가 커피 타임에 의해서 행복해졌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대로 가면은 My mom became이 맞아요. becomes 라고 할게요. happy by coffee time. 우리 엄마는 커피 시간으로 행복해진다. 이렇게 됐겠죠, 문장이. 자, 다음을 볼게요. My mom is happy 이런 식으로 썼는데 수동태를 쓰려다가 저게 저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수동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그 다음에 형용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happy라는 형용사는 절대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happy라는 형용사는 절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동사는 y로 끝나면은 ied가 붙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happy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바뀌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만들어지는 형태를 그 과정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는 항상 기본 문장이 존재해요. 능동태라는 기본 문장이 존재합니다. I love you 라고 하면은 문장의 해석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요소가 준비가 됐어요. 위에 주어, 행동의 주체, 동사, 행동, 목적어, 행동의 객체. 그래서 주체가 동사라는 행동을 하고 목적어는 그 행동을 당하죠. 이런 식의 기본적인 능동태 문장이 있을 때 수동태 문장이 가능한 거예요. 방식은 간단합니다.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면서 주어의 형태를 띄어요. you가 목적어였죠, 위에. 그 you가 떨어질 거예요. 주격으로 떨어져도 you는 you예요. 목적격으로 떨어져도 you는 you예요. 그렇기 때문에 you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맞는 비동사가 올 거예요. you, am, are, is 중에 맞는 비동사는 you are이에요. 그렇게 된 다음에 동사의 세 번째 형태를 쓸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에 말씀드렸죠. 수동태 쓰려고 배우는 거라고. 자, 그래서 love, loved, loved예요. 세 번째가 loved니까 loved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주어를 목적어 자리로 가져오면서 목적어 형태로 바꿀 건데 그냥은 못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라는 말이 들어갈 거예요. You are loved면은 너는 사랑받는다까지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를 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니까. 그리고 나서 사랑을 했던 주체인 I가 객체의 자리로 가면서 객체의 형태를 띄어요. 즉 목적격을 띱니다. 여기서 I가 me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에 의해서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능동태 문장이 있어요. 수동태 문장에는 보면은 그게 고쳐지는 것 뿐이에요. 수동태로. 같은 의미인데 형태를 바꾼다 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런 문장이 나온 이유는 형용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틀려보는 게 맞아요. 잘한 거예요, 되게. 많이 틀려야 많이 배워요. 이렇게 틀리지 않으면은 어차피 틀리는 과정을 겪어요, 나중에. 누구도. 똑같아요. 지금 안 틀리면은 정말 신중한 사람은 지금 안 틀리고 한 몇 달 있다가 틀려요, 이거를. 결과값은 뭐가 더 좋냐면 일찍 틀리고 일찍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품사와 요소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 그리고 각각 품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근데 안 됐다고 하면은 그대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